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정은숙입니다.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데요. 이미 도내 일부 읍면 지역이 초고령 사회를 형성하게 되면서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치매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내 치매 실태와 그 해법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명환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주광역치매센터 박경희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KBS 임현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공선희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고령 사회라고 하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그런 사회를 이야기하지요. 제주도도 일부 읍면동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 또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초고령 사회에서 이 치매 문제 그리고 이 치매에 대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마 지금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이 지금 고령화가 지금 급속히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아마 우리 어떤 인류사 또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아마 겪어보지 못한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갖고 국가 차원에서 뭐 치매 국가 책임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 지역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에 대한 준비의 지금 초입 단계인데 네. 지금 이거에 대한 어떤 대비 물론 광역치매센터라든지 뭐 우리 고령화 연구센터에서 나름대로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우리 실태라든지 현황 파악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예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들이 조금은 아쉬운 게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뭐 우리 KBS에서도 5차례 거쳐서 네. 치매와 관련해 갖고 기사도 기획 시리즈로 내주셔서 참 고마운데요. 저도 이 과거 이제 이 치매와 관련해서 우리 도하고 정책 토론도 좀 해보고 했었는데 좀 아쉬운 게 많습니다. 예. 좀 특히 노인 어떤 복지 개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을 하나의 어떤 의료 이런 차원으로 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책임 전가를 하거나 부서 간의 협업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실태나 개선 방안들을 좀 우리가 좀 이제 진지하게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사무국장님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치매 관련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예, 저희가 건강을 해치는 다양한 질병 중에 국가에서 법으로 관리법을 제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질병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이제 암이고 하나는 치매입니다. 그만큼 국가에서 치매관리법을 제정을 해서 치매를 관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참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치매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험적인 요인이 사실은 나이입니다. 나이.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유병률도 이렇게 2배로 3배로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정말 건강하고 활기찬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이 길목에서 치매의 이 문제를 잘 대책을 세우고 넘어서지 않는다면 정말 건강하고 활기찬 초고령 사회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65세 이상 치매 노인의 실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주도 내 65세 이상 치매 노인이 어느 정도가 계신 건지 그리고 치매에 관련해서 제주에서만 좀 나타나는 특징적인 면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선희 센터장님께서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치매는 어르신, 노인 65세 이상 인구의 10% 정도로 비율로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 10명 중에 한 분은 치매 증상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현재 제주의 어르신 인구가 1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치매 유병률이 11% 정도 돼서요. 대략 11,000명 정도가 치매로 추정되는 그런 인구입니다. 그다음에 그 경도의 인지장애라고 있는데요. 경도의 인지장애는 사실 치매는 아니지만 보통 사람보다 10배 이상으로 치매로 전이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초기에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인데 이 경도의 인지장애 어르신도 지금 현재 2만 3천 명 정도 계시고요. 그래서 유병률이 23% 정도인데요. 치매도 그렇지만 이 경도의 인지장애 유병률도 제주가 전국 평균보다는 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치매 추정 어르신하고 경도 인지장애 어르신을 합하면 대략 3만 5천 명 정도의 규모가 되고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어르신 세 분 중에 한 분은 이런 치매나 인지저하와 관련된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저희가 상당한 규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3분 중에 한 분. 그렇죠. 네, 3만 5천 명 정도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전국 평균에 비해서 이렇게 제주가 좀 치매도 그렇지만 경도 인지장애 유병률이 높은 이유는 노인 인구 자체가 갖는 특성이 좀 있는데요. 후기 노인, 다시 말해서 80세 이상 장수 노인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인구 구조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에서 비롯한 건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치매 유병은 사실은 80세가 넘어가면은 85세가 넘어가면은 40% 정도로 증가할 정도로 연령이 많을수록 이렇게 굉장히 빨리 증가하는 그런 증상인데요. 그래서 이 장수 노인이 사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보다는 좀 삶의 질이 낮은 상태로 좀 생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주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이 좀 단조롭지 않나.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도 어르신들은 일 이외에 다른 여가의 기회가 좀 활발하지 않은 편이고, 또 노인이 되더라도 사실 끊임없이 어떤 뇌의 자극, 그다음에 인지 기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영양 공급이라든지 가벼운 운동 이런 것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라고 권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어르신들이 일상이 좀 너무 단조롭고 지역에서 실제로 이런 다양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인프라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전국의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제주가 조금 더 많이 그런 편인가요? 네. 네. 좀 안타까운데요. 이면희 기자님, 최근에 치매 관련해서 기획 보도를 좀 하셨지요. 치매 노인과 가족들을 직접 취재를 하셨는데 현장에 나가보시니까 실제 상황이 좀 어떻든가요? 우선 모든 치매 환자의 사례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저는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취재를 해왔습니다. 네.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된 사례는 없는지,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알고 싶었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 보도한 사례가 베트남 참전용사였던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네. 이 어르신의 경우에는 3중 고립 상태였습니다. 우선 혼자 살고 계셨고, 시각장애를 갖고 계셨고, 그리고 치매라는 것, 그렇게 삼중고를 겪다가 결국에는 올해 돌아가신 사례였는데요. 이 어르신의 경우에는 사실 사회적 복지 안전망에 들어가 계셨던 분입니다. 이제 수년간 저소득이나 장애인 복지 서비스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셨고요. 그래서 지원도 받았지만 오히려 이제 치매라는 질병이 악화되면서 이 도움의 손길을 끊을 수 있는 장벽이 되어버린 사례였어요. 안타까운 사례였는데 타인에 대한 적개심이나 의심 등의 치매 증상을 보였고, 그래서 돌봄을 이분이 스스로 거부했다라고 이제 판단이 내어져서 이런 재가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끊긴 거죠. 그래서 혼자 식사도 용변도 하시지 못한 채로 사실상 1년여간 집에서 스스로를 가두셨다라고 볼 수도 있고, 사회가 방치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계셨다가 요양병원으로 겨우 옮겨져서 3달 만에 숨진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이제 동거자가 없는 독거 치매 노인의 경우에는 시급하게 사회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환기할 수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더 특별하게 저희가 봐야 된다는 점은 우리나라가 이제 끝까지 예우해야 했던 국가 유공자였다는 점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되게 안타까운 사연인데 그 스스로 거부를 하시게 되면 사실상 어떤 그 정책이 다가갈 수 없는 지금 상태인 거지요. 지금 현재로는요. 그 독거 치매 노인의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실태가 파악이 되고 관리나 뭐 지원이 되고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3년에 한 번씩 그 독거노인 실태 조사를 하거든요. 작년 16년도에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19년도에 한 번 하고, 이제 내년에 저희가 계획 잡혀 있는데, 독거노인 실태 조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인지 상황이 어떤지 검사하고, 거기에 이제 인지 저하가 나오면 조기 검진 시스템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다 연계를 해드립니다. 이제까지 연계를 해드렸고, 내년에도 한번 조사를 해볼 텐데, 근데 사실 이 독거노인들을 저희가 전수조사하기는 좀 어려운 형편이고, 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시는 그 10개 권역의 그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이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 들어있는 대상자들이 예전에는 그 기본 서비스, 그러니까 독거노인 기본 서비스를 할 때는 그 담당자들이 제주 도내에 있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 독거노인을 전수조사를 했었어요. 네. 그 상황에서 실제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으로 등록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가족들하고 그 생계를 이루듯이 주민등록상에는 가족들과 같이 있지만 네. 실제로 홀로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발견이 돼서 이제 그 서비스 대상자로 이렇게 옮겨졌는데, 이 서비스가 맞춤 돌봄으로 바뀌면서 신청제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역 내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신청을 해야, 신청한 이후에 이제 그 과정들을 밟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부분은 그 어르신들이 이런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네. 내가 이 서비스를 신청해야지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이 서비스에서 이제 제외되는, 그리고 이렇게 사각지대가 좀 더 쉽게 발생되는 그런 구조인 것이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저희도 치매 부분에서 특히 고위험군 속에 이제 독거노인이라든지 특별히 75세 이상, 그러니까 치매 유병률이 갑자기 올라가는 75세 이상의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으로 또 이렇게 분류를 해서 더 각별히 신경 쓰고 조기 검진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그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사각지대는 발생되는 것으로 예.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현재 도내 65세 이상 인구가 아까 11만 명쯤 네. 된다고 하셨고, 치매 환자가 10% 정도, 11% 정도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중증도 이상이 4,000명 이상이 되는 그렇습니다. 걸로 이렇게 보고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모두에게 충분한 의료가 제공이 되고 있는지, 또 돌봄 서비스가 충분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공선희 센터장님. 현재 그 우선 양적으로 살펴보면은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도내의 치매 전담 요양시설이 5군데입니다. 그래서 제주시에 3곳, 서귀포시에 2곳, 그래서 5곳인데요. 이분들의 정원을 다 합쳐도 70명에 불과합니다. 다 합친 정원이 70명이니까. 네, 치매 전담 요양시설의 경우에. 네. 그 나머지 분들은 이제 대부분 일반 요양시설에서 이제 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이 제주에 한 10,000명 정도 되거든요. 노인분들이. 그중에 한 50% 정도는 치매라든지 치매와 중풍이 같이 오신 분들, 그래서 한 5,000명 정도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현재 받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에 들어가신 분이 한 5,000명 정도인데, 지금 치매 전담의 정원은 한 70명. 그래서 5,000명과 70명의 격차만큼이나 치매 어르신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따라서 질적으로 보더라도 좀 개선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치매 전문 교육을 받으려면 시간을 내야 되는데, 일단 교육 정보도 부족하고, 또 일부만 근무 시간으로 지금 현재 인정되고 있고, 또 60시간 교육 운영 과정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치매 전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교육 접근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는 교육 과정에
치매 관련 교육을 좀 강화한다거나 기존의 요양보호사분들에 대해서 치매 교육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좀 조례를 좀 개정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구자읍에서 어떤 분 이제 그 어르신 면담을 해보면 방문 요양 시간을 좀 변경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기관에 전화를 했더니 치매 전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딱 그분밖에 없다, 우리. 그래서 네. 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던데 앞서 임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분 좀 안타까운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게 치매 증상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인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양보호 인력이 좀 많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의원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그 시설이나 뭐 서비스면이나 뭐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아, 참 이게 오늘 또 도에 오늘 좀 책임 있는 도의 관계자가 좀 나와서 같이 좀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죠. 지금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공선희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우리가 아주 중증 치매 이 인원이 한 4,000명이 되는데 지금 70명 정도 네. 아마 이것저것 다 합쳐도 아마 200명 정도 아마 우리가 하나만 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한 우리 인프라가 각 가정이 개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책임진다면은 약 20배 이상의 인프라가 지금 필요한데 네. 요즘 이 복지와 이 미래에 대한 대비가 우리가 조금은 모자랐던 거 아닌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제제도시라고 해서 각종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신경 써왔습니다만은 이제는 좀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가 저만 이제 남자분인데 돌봄이라는 가치를 지금까지 너무 이렇게 좀 낮게 보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 어떤 사회 차원으로 책임지는 어떤 이 분위기가 좀 필요하고 네. 또 이 복지와 돌봄에 대한 가치 그쪽에 선신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자긍심을 켜줄 수 있는 분위기가 좀 필요하다고 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이제 치매라는 게 어떤 단계가 있을 건데 이제 경증 단계에서 이제 중증으로 이렇게 심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예방이 필요한데 증증이 되기 전에 경증 아까 우리 네. 공선희 센터장님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치매가 대충 한 11,000명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경증으로 어떤 단계에 있는 분이 25,000명 더 이상 많거든요. 그러면은 경증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대응을 하고 대비를 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에 관계집행서도 있고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이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민간의 여러 인력들과 행정이 잘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을 좀 설계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를 하려면은 사실은 예산이 필요하고 우리 관심이 좀 필요해서 이제부터라도 좀 그러한 논의가 좀 본격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앞서도 설명이 좀 되었었지만 2017년 이후에 치매 국가 책임제 사업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다양한 지원 시스템이 마련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광역 치매 센터 그리고 치매 안심 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 현황과 역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광역치매센터는 2015년 10월에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도를 통해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로 이제 광역치매센터가 출발할 때는 제주 도내에 있는 치매 관리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서 다양한 대민 서비스까지도 같이 진행하면서 그 치매 관리 현황이라든지 실태 조사라든지 연구 사업이라든지 또 어떤 컨텐츠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사업까지 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가 들어서면서 네. 이제 각 전국에 이제 256개 치매 안심센터가 생기고 제주도 내에도 각 보건소별로 6개 치매 안심센터가 생겼어요. 네, 그러면서 그 광역 치매 센터는 1개이고 네, 치매 그렇죠. 안심 센터는 6개가 지금 네네. 있는 거죠. 광역치매센터는 전국에 각 광역별로 한 군데씩 개소가 되어서 전국에 17개가
개소돼서 네.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그 밑이라고는 하기는 어렵지만 대민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국 256개 이제 치매 안심센터가 보건소 내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제주도도 이제 제주도 6개 보건소 내에 치매 안심센터가 6개 생겼는데요. 이제 안심센터가 생기면서 저희가 진행하던 대민 서비스가 이제 안심센터로 이양이 되고 안심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치매 환자 혹은 가족 그리고 치매 예방을 위한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하게 되는 역할들을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고 있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서비스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보건소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가 보건소에 있다 보니까 네. 방역 상황이랑 이제 같이 겹치면서 네. 네, 우선 이제 방역 상황에 같이 협력해서 하다 보니까 치매 안심센터 인력들도 많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차출돼서 검취 채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본연의 그 치매 업무에서는 많이 좀 배제된다는 용어는 좀 그런데 본연의 업무에서는 조금 좀 덜한 네. 상황인 것이죠. 네. 그러면은 특히 코로나로 인한 이 방역 상황에서는 치매 환자분들이 더 기존의 서비스도 좀 취약한데 더 많은 서비스를 못 받고 계시는 상황이겠네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치매는 그 돌봄 치매의 그 경과에 따른 네. 돌봄 경로들이 좀 있어요. 그 경로에 따라서 전 시설과 그 지역 사회 내에 있는 인프라들이 합심해서 같이 이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돌봄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이제 공선희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방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특히 제주 어르신들이 그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네. 잘 모르세요. 그리고 네. 모르실 뿐만 아니라 그 여가 시간을 보낼 만한 장소도 굉장히 부족해요. 저희가 6월 달에 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국에서 그 노인 인구 대비 노인 복지관이 얼마나 있는지를 네.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거의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노인 복지관도 최하위예요. 네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대구 같은 경우도 그 인구 대비로 보면 노인 종합복지관 19개나 돼요. 네. 근데 저희는 딸랑 2개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퇴직하고 여가 시간을 보낼 만한 대표적인 그 복지시설이 노인복지관인데 그 노인복지관이 전혀 없는 거죠. 그 네. 복지관에서 치매 예방 관련된 사회적 관계라든지 아니면 인지훈련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는 그렇게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또 경증이라든지 정말 고위험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도인지 장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안심센터에서 주로 정말 이렇게 작업치료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집중적으로 거기에 이렇게 훈련된 전문 인력들이 들어서 뭐 이렇게 인지강화 교실이라든지 예방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도록 지금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경증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중증이라든지 중등도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사실 재가에 있는 치매 어르신이라든지 아니면 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에 계신 그 치매 어르신들이 그 요양원에 입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고려하는 그 부분이 뭐냐면 정신행동 증상에 있거든요. 네. 정신행동 증상이라는 것은 그 어르신들이 뭐 수면에 장애가 생긴다든지 네네. 아니면 배회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망상, 착각 혹은 식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상한 행동이 나올 수 있고 그 또 뭐 예기치 않게 또 성적인 어떤 그런 그 행동을 네.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그러거든요.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시설로 가셔야 되는 그죠.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가족들도 말씀이시죠? 섬기다가 돌보다가 그런 문제가 이렇게 누차적으로 발생이 되면 가족들이 이제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설의 입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또 시설 입소한 그 어르신들 중에도 이런 정신행동 증상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 이제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치료를 하지만 그게 이제 장기간 되게 되면 굉장히 다른 입소 노인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많이 네네. 끼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이게 전원을 하시든지 집에 잠깐 모시고 와서 좀 이 기간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조금 정리해 주시죠. 얘기를 예. 하시죠.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그 어르신들을 담당할 기관이 없었는데 네. 저희 그 제주도 그 도립의료원에 도의료원에
그 치매 안심 병동 51개 병상으로 안심 병동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든지 이제 중증으로 정체행동 증상을 이렇게 보이는 그런 급성기 어르신들은 그쪽으로 전원시켜서 충분히 의료적인 혜택을 좀 받으시고 또 네네. 치료를 하시고 다시 이렇게 네. 가정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돌봄을 전환할 수 있는. 예. 전- 좀 네네. 네, 가시고요. 그 결과적으로 아직은 치매 관련해서 뭐 시설이라든가 서비스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건데 임 기자님 이런 어려운 상황들 직접 보셨는데 부담이 어떻게 상당한 상황인지. 전 우선은 앞서 말씀해주신 박경희 사무국장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우선 코로나19 상황으로 치매 환자에 대해서 돌봄이나 지원이 돼야 되는 치매 안심센터가 사실상 방역 업무를 이중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어요. 치매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경증 환자가 제때 적당한 돌봄이라든지 지원을 받지 못한 채로 집에 고립되고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이 집안에서 고립되면서 치매 증상이 악화되고 있다는 이제 대한치매학회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악조건 상에서도 이제 가족들이 고군분투하면서 이제 자녀분들이 돌봄을 부양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대한 지금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고, 그래서 최대한 지금의 인프라를 소개하는 방식의 리포트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중증 치매 환자분들의 치료, 의학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이제 센터가 병동이 마련됐다는 점이 가장 큰 첫발을 뗐다. 이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고요. 아직 51병동 중에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인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가득 차면 운영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네. 도민분들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그리고 도움을 취하실 수 있는 인프라, 첫발된 인프라를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제가 보기엔 아무튼 지금 큰 그 시스템의 치매 시스템의 큰 골격은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 사람이 몸이 뼈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이제 살을 붙여야 되는데 이제 우리 광역치매센터라든지 아마 우리 박경희 사무총장이 하실 말씀 많으실 겁니다. 그 광역치매센터라든지 이러한 어떤 센터들이 이제 치매안심센터들이 지금 뼈다귀가 구축됐지만은 이것만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풀어갈 수가 없거든요. 사실 요즘 코로나 하면은 그 현장에서 아마 또 코로나로 차출돼 갖고 또 다른 일 또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네. 저는 이 안심센터에다가 그다음 이 뼈대기에다가 같이 살을 좀 붙이는 구조로 민간의 협력 이 구조를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각종 치료 시설도 사실 한 20배 이상의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가 지금은 1인 가구가 30% 정도지만은 이 외국 선진 국가들의 사회 유형을 보면은 결국은 50%까지 1인 가구로 계속 1인 가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은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결국은 이 사회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또다시 예산이라는 문제가 또 있겠죠. 예산을 하려면은 우리가 또 어떤 사회적 공감대,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 관심 이런 것들이 사실 같이 어울리면서 해나가는데 이번에 우리 KBS가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도민 환기를 해줬다는 데에 대해서는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그 민간 협력이 확대돼야 되겠다. 그리고 예산이 좀 더 많이 확대돼야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문제가 돌봄 인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그 다양한 그 현실들이 지금 있을 텐데요. 최근에 요양보호사 첫 근무 실태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조사를 좀 하신 걸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좀 확인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그 돌봄 인력에 대해서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사실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치매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치매 전문 교육을 사실 받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구조적 문제는 결국 이제 요양보호사들, 요양 인력의 어떤 열악한 근무 환경하고 좀 연관이 됩니다. 이제 다 아시다시피 도내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2만 명이 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20% 정도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자격증 취득하신 분의 절반 정도만이라도 좀 현업에 종사해 주신다면
지금 사실 만성적인 요양보호사, 요양인력 구인난이거든요. 시설이나 기관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희 센터에서 올해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장기요양 인력,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는데 결과를 분석해 보면요.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유가 가족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를 제외하면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압축되는데 한 가지는 저임금이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인 저평가입니다. 네. 그래서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현재 이제 도 차원에서 요양 인력에 대해서 처우 개선비라든지 교통비 지원, 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여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방문 요양이라든지 주간보호 종사자들에게는 교통비 지원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재가 서비스 종사자에게도 좀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고요. 네. 처우 개선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만 적용이 되는데 오히려 사실 단기간 근로하는 그 시간제 그 장기요양 요원의 근무 환경이 더 어려운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 그 제도의 수정과 보완이 좀 필요하다. 또 요양보호사에 대한 하대라든지 사회적인 저평가, 이거 인식 개선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고요. 또 남성 요양보호사가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남성 요양보호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남성 요양보호사의 인력도 앞으로 좀 확대 충원이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요양보호사들이 대부분 50대, 60대, 70대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인력이 조금 젊은 인력들이 좀 충원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좀 양질의 일자리가 되어야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양질의 일자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은 전국적으로 뭐 비슷한 상황일 텐데 네. 제주도에서 특별히 이렇게 인력난이 더 심한 돌봄 인력이 더 그 수급이 더 힘든 어떤 특징이 또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주도가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잖아요. 전국적인 문제가 같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전국적으로 네, 공통인 전국적인. 문제고요, 의원님. 또 하나 제주가 좀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재가 시설과 그 시설을 두 구분으로 나누는데요. 방문 요양이나 주간보호 같은 재가 서비스, 그다음에 요양원이나 이제 공동생활가정처럼 이제 시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제주가 이 시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취약한 게 이 재가 쪽입니다. 재가람은 가정에서 그렇죠. 돌봄을 하는 방문 요양, 네. 방문 목욕, 그다음에 주간 보호. 네. 그러니까 이제 이용하는 시설인 거죠. 그러니까 주간 보호가 사실은 읍면 지역에는 너무 좀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행정시를 나눠서 보면은 서귀포에 재가 서비스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현재. 네. 지역 편차가 심하군요. 네, 심합니다. 이제 대부분 동지역에 몰려 있고요. 읍면 지역이 부족한 거는 이제 공통인데 특히 서귀포 지역 같은 경우에 재가 서비스 수행 기관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전국 평균으로 볼 때는 재가와 시설이 8대 2의 비율이거든요. 근데 제주는 6대 4입니다, 의원님. 그만큼 네. 이제 시설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뭐 흠잡을 게 없는데 문제는 재가 서비스 부분이 좀 부족하다, 취약하다 이것이죠. 방문 요양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방문 요양이나 개선을 주간 좀 보호 필요하다. 서비스. 네. 저희들도 우리 요양보호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저러 얘기를 듣고 지금 개선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너무 돌봄에 대한 이 어떤 가치를 조금 낮게 보는 게 아니냐. 네. 우리가 사회적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도 복지와 관련된 일자리가 조금 더 좀 가치를 좀 높인다면은 한 20에서 뭐 거의 30만 개의 일자리가 사실 생길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거의 생활임금 뭐 시급 지금 11,000원 수준이던가 네. 그런 걸로 기억합니다만은 생활임금이 조금 안 되는 예, 수준이.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예산적인 어떤 지원 이런 부분에서 좀 풀어가려고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또 이 조례가 조금 우리가 저도 오늘 공공센터 센터장님 네. 말씀 듣고서 저희가 의회에서라도 그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좀 자세하게 이렇게 지원이라든지 어떤 조사라든지 뭐 실태 조사라든지 어떤 각종 근거들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좀 타 시도 조례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은 좀 허술한 조례가 아닌가 그런데 네, 그런 네. 부분은 저희가 좀 한번 개선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자님 어떻게 인력 관련해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공선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만나뵀던 치매 환자의 가족의 경우에는 이제 재가 시설이라든지 방문 요양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으셨어요. 시설보다는요? 예,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될 때 망설여지는 아무래도 지역의 인식에 있어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약간의 망설임이 있으신 걸로 보였고, 그래서 재가 요양 서비스를 선호하는데 다만 읍면 편차가 너무 심한 거죠. 이제 제주시 동지역이나 이제 서귀포시 동지역 같은 경우엔 차로 이동해도 한 10분, 20분 갈 수 있는 거리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네. 같은 재가 방문 요양보호사가 이제 좀 먼 읍면 지역, 예를 들어 성산이라든지 이렇게 장기가 한 4, 50분 정도 가야 하는, 편도로 가야 하는 곳인 경우에는 우선 선호하지 않죠. 그곳을 네. 꼭 가야 한다는 이유가 없죠. 그럼 이런 데서 인센티브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사실상 읍면 지역에서는 지원을 받고 싶어도 그 대기자 후순위에서 계속 밀려나는 그 앞서 말했던 이제 참전 용사의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셨고 되게 원하셨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치매 증상과 함께 맞물려서 이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너무 적다라는 네. 이런 한계점에서 도움을 못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네. 우리 사회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아주 급속하게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치매 노인 돌봄을 위한 이 정책들이 무엇보다도 좀 절실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서 이 치매의 그 친화적인 이런 환경을 만든다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좀 논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센터장님? 저는 네,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체 규모상으로는 한 그 3만 5천 명 정도인데 장기 요양이라고 하는 사회 제도 안에 이제 들어가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5천 명, 나머지 3만 명 중에 이제 그 경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대부분 사실은 지역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예.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이게 생활하고 계신데 정부에서도 지금 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사회 연대적인 관점에서 네. 이런 치매 어르신이라든지 치매 환자가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민관 협력을 지원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에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치매 파트너가 100만 명 이상 양성되어 있고요. 제주에서는 이런 치매 교육을 이수한 치매 파트너가 우리 사무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15,000명 정도 양성되었고, 또 거기에 봉사활동을 하는 치매 파트너 플러스 네. 이분들이 2,000명 이상 계십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병원이 아니라 댁에 계시는 인지자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네네. 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어떤 치매 대응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치매 파트너 이런 분들이 지역별로 자기 지역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좀 본격적으로 검토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네네.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주간 보호 서비스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오해를 참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상담을 가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우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양원으로 착각을 하셔서 이제 자녀들이 나를 버렸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막상 주간보호를 이용하시다 보면은 만족도도 높고 경증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도, 그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간보호라 하면 이렇게 낮에 그렇죠. 그 시설에 가셔서 네, 계시다가 네. 또 저녁 때 그렇습니다. 들어오시고 예. 이러는 기간이잖아요. 일단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네네. 예, 조금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오히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하다. 네. 사무국장님 어떻습니까? 네. 이 대처 방안들이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국가에서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이 나왔는데, 그 치매관리 종합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또 살기 불편하지 않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이게 이렇게 목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
도민, 전 국민이 다 마찬가지지만 전 도민의 인식 개선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치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아는 만큼 보인다고 치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예방 차원의 어떤 교육들을 열심히 또 이수를 하셔서 치매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고, 안심센터에서도 지역사회 그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안심마을 만들기라든지 또 그 안심마을 속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을 치매극복 선도 단체로 지정을 해서 그 단체 내에 있는 분들에게 치매 교육을 먼저 해드리고 네. 또 그 기관이 그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같이 협업해서 그 지역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고 이렇게 공조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까지 치매극복 선도 학교를 지정을 해서 네. 학생들의 어떤 동아리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에 또 같이 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읍면 동지역은 서귀포나 제주시 동지역은 이제 그런 사업들이 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읍면 지역에서는 네, 취약한 사실 건 또 마찬가지군요. 기관 인프라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예. 굉장히 적은 부분들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예.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뭐 저도 이게 그 우리 행정만으로 또 할 수도 없고 우리 치매 안심센터만으로도 할 수 없어서 민간의 어떤 이게 좀 필요한데, 사실 사람은 많은데 훈련돼 있고 교육돼 있는 사람은 많은데 이게 결합이 지금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아쉬운데,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우리 그 대구시 사례를 좀 제가 차용해서 그 민간의 어떤 이 참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뭐 기억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성해서 예를 들어 민간 위탁을 좀 해서 이렇게 그 좀 일을 좀 나눠서 이렇게 해보는 방법도 한번 제안했었는데, 이게 참 아쉬운 게 도에 이제 노인장수복지과라는 데가 있고 네. 이제 보건 관련 부서가 있죠. 사실 이제 경증 치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노인 쪽에 장수과에서, 가깝고 예. 이제 중증은 약간 의료 치료 이런 측면에서 보건 쪽에 가까운데, 이 두 부서 간에 약간 그 뭡니까 조금 매끄럽지 못한 어떤 사무 분장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쉽지가 지금 않은 상황인데요. 네. 이런 부분들을 풀려면은 이런 부분 사무 분장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도민의 어떤 관심, 즉 예산이 문제거든요. 예산을 하려면은 예산 붕대가 사실 앞으로는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각종 어떤 경제 또는 사회 SOC 이러한 거에는 아주 관심이 많지만은 사실 우리 누구에게 닥쳐올 이 치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인식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좀 관심을 네. 가져야 될 거라고 앞으로 생각합니다. 해야 될 일이 많고 이제 열심히 집중해서 좀 해야 될 분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논의를 지금까지 이제 와서요.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너무 많으셨겠지만 못다한 말씀 마무리 발언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좀 네. 사실 치매 예방은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남의 일이다. 그다음에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고, 우리가 치매라고 해서 통으로 다 같은 치매가 아니라 유형이라든지 증상별로 대처 방법도 다양하고, 이거를 이제 초기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이런 정보가 많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도민 전체적으로 이런 그 교육이나 인식 개선 캠페인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실제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지금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용자인데요. 네. 경로당에서 저성님이 좀 이상하다 소문이 나면 어르신들이 보살핌을 받기 이전에 따돌림을 당하십니다. 현재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도 네네. 빨리 관련된 정책이 좀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자님. 저는 이번 취재를 하면서 치매 가족 섭외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좁은 지역 사회에서 자신의 치부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이제
환자의 가족으로서 느껴지는 점들을 말하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 부분은 공감하는데 그럼에도 인터뷰에 흔쾌히 나서준 가족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정년을 퇴직한 이후에 90세 노모를 24시간 케어하시다가 이제 주간보호 시설을 이용하시면서 조금 나아진 케이스였는데요. 이분이 꼭 말미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 리포트에도 넣었었는데 이 토론에서도 말미에 마지막 발언으로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치매의 조기 검진을 자유롭게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또 우리가 감기를 걸리면 이제 병원에 가서 동네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듯이 나이가 들면 치매 검진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문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점이셨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조기 검진을 늦게 받았기 때문에 겪은 일들이 많으셨던 거지요. 이제 치매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을 바꿔나가는 게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토론 자리에서도 그런 인식을 바꿔나가는데 한 걸음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무국장님.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서울 지역에서는 이미 그 치매 지원센터가 생긴 지 10여 년이 지나면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인사가 잘 지내니 보다는 조기검진 받았어? 이게 네. 인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제주도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치매는 무엇보다 관심이 큰 예방책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렇게 함께 지면 또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질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인프라들이 많이 마련이 됐으니까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마 이제 행정하고 관계되시는 우리 광역치매센터 박경희 사무국장님이나 우리 고령사회연구센터 공선희 센터장님이 아마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좀 심각한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문제점들은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풀어나가고 또 아무튼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에게 다 다가올 문제입니다. 그 다가올 문제점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켜주는 우리 이면희 기자님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행정과 협의를 해나가면서 특히 이제 결국은 예산과 인력이 네, 문제인데 마무리해 이런 주시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 문제이다. 이런 인식이 치매 국가 책임제가 마련된 이유입니다. 고령화 사회 속에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은 병이 치매인데요. 사회 전체가 함께 감당한다는 인식의 전환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집중진단 제주의 2021년 마지막 방송이면서 동시에 제가 진행하는 마지막 방송입니다. 지난 15개월 동안 제주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논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새해에도 더 새로워진 집중진단 제주를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